오늘 세무직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재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 수석 합격자이고요. 과거에 이제 3일 회계법인 그리고 우리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공단기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로 각 주제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빈출 주제별로 풀이법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그리고 전부 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당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간의 압박 그리고 멘탈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주제별로 풀이법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중요 주제별로 풀이법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그 풀이법이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각 교재 그리고 각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턴 회계학 또 유명하죠. 네, 안녕하세요. 손주호 세무사입니다. 2014년도에 세무사 합격을 했고요. 네, 세무사 업을 계속 하면서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저 얼굴 아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직업의 모든 것이라던가 아니면 모닝와이드, EBS 이런 방송에 조금 많이 출연했고요. 사업자들 세법 강의로는 제법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쑥스럽지만. 제 장점은 좀 세법을 쉽게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노량진의 공단기에서 세법 강사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저는 세법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제가 보통의 머리로 빠르게 합격했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단기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지방직 회계학 세법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생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할 텐데 역대급 난이도로 지금 출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멘붕에 빠져 계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올해 시험이 지방직 시험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올해부터 2022년도부터 회계학과 세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두 번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4월 달에 국가직이 있었고 6월 달에 지방직 시험이 있었죠. 지방직 시험이 너무나도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방직 시험밖에 없으실 텐데 우리 4월 달에 분명 국가직 시험도 봤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선택 과목제 시절보다도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한 번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한 번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만 보고 나서 굉장히 패닉이 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필수 과목제에서 계속해서 회계학이 어렵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같은 논리로 국가직 시험의 난이도를 기반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필수 과목이지만 여전히 기존의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많이 멘탈이 나가시고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방직 시험의 난이도만 가지고 미래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데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국가직 시험 그리고 지방직 시험 그 둘의 사이의 난이도로 앞으로 회계학이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선택 과목 시절의 난이도를 중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평균 난이도랑 많이 떨어져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지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가운데가 제 얼굴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국가직은 요 정도, 지방직은 한 요 정도 손진호 세무사님 위치에서 지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난이도를 예측을 해본다면은 그 중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만은 지방직보다는 국가직과 비슷한 난이도에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난이도가 되게 높게 나왔다고 했는데 회계사님은 회계사 수석 합격하셨잖아요. 그렇죠. 회계사님한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올해 이제 굉장히 공무원 시험이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생물자산 그리고 비현금 자산의 분배가 출제가 되었죠. 일단 생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회계학에 아예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주제이긴 한데 출제 빈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회계학에서는 다루지 않았었던 주제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회계사 수험생 시절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꼈던 주제입니다. 거의 뭐 한 4, 5년 혹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10년에 한두 번 출제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수험생 시절에 넘겼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비현금 자산의 분배의 경우에는 그 회계 기준서가 목록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기준서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회계사 수험생 시절에 전혀 보지 못했었던 그런 기준서입니다. 그런 기준서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 두 개의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몰라도 회계사 수석하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회계사 수석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공무원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은 이번에 어땠나요? 솔직히 세법도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왔는데요. 네. 네, 난이도가 있었다고 해도 회계만큼 임팩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가 워낙 어렵게 나와서. 근데 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결정될까? 근데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세법 이제 1차 시험 볼 때 거의 출제 이거 검토위원이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막 낼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하면 다 그래요. 뭐야, 문제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하면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그 문제 한두 개만 계속 보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 난이도가 설정이 됐을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난이도가 잘못 나오면 결과로 이제 데이터가 쌓여요. 이거 출제한 사람도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맞아요. 데이터가 쌓인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면 야 변별력이 없잖아. 야 이렇게 출제하면 안 돼. 이런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회계된 세법이는 정말 어려운 수준으로 계속 출제가 되려면 어렵게 출제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9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수험생활 3년이에요? 아니잖아요. 1년 우리 1년 목표로 하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 되게 유례적이다. 되게 예외적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만 더.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공부를 막 이 어려운 걸 맞추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해야 돼요. 회계학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어려운 걸 틀려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쉬운 걸 못 풀어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공부할 시간에 쉬운 거를 다 맞추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요. 난이도에 여부에 상관없이. 네, 아무튼 제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이 세무사님 의견에 정말 동의를 하는 게 합격을 했지만 처음에 한국사 공부를 할 때 180강짜리에 15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로 시작을 했어요. 진짜 맞춰야 될 거를 정확하게 맞추고 중요한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생물 자산처럼 아니면 뭐 내가 뭔지 모르지만 회계를 안 해서 모르지만 이 저 수험생 10년에 때도 안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를 공부하면은 거기에 또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3년 이상 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산증인이시네요. 산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3명의 조언을 잘 새겨 들으시면은 분명히 내년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소리 잘 들어가는지 하나둘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진짜. 아니 이렇게 머리가 조그만하신 거. 좀 아프다. 너무 이상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 지금 머리. 너무 잡으셔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머리 크다는 소리 안 여기 나는데. 가운데 이 의자 다리가 있어가지고 안으로 못 들어가요 지금 제가. 못 들어간다고? 약간. 에이. 왜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쳐져가지고 제가 네. 가운데 있으려면 영철님 벽으로 붙으세요 빨리.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얼굴 비율 맞네. 딱 이 정도가 지금 딱 맞아요. 딱이다.